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제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강남 묻지마 살인,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여성 혐오에 대한 그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증오에 복받쳐서 살해를 한 것인지 또는 정신적인 시시변별 능력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나 사실 살해한 것인지 또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의 형태인지 이것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나는 여자들한테 차별 대우를 받아서 이른바 여자가 미웠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여성 증오 범죄. 그래서 예. 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아주 더 심각하게 법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편견에 의해서 범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종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성적 취향의 차이라든가 또는 외모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특별한 목적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폭행하고 살해하고 혐오적인 언행을 하는 것. 예. 이것을 다 통합해서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이번 사안도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아주 무분별한 혐오, 증오인 것인데 이 사람의 정신병력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예,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제 단순한 열등감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 범죄자의 그 심리를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만약에 여성 혐오 범죄로 한다면 그 본인의 현재적인 위치가 사실은 여성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심리가 터잡아 있을 테고요. 또는 여성에 있어서의 어떤 이성 관계에서 나는 늘 거절을 당하고 예. 또 예를 들면 어쨌든 데이트 신청에서도 사실은 인정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장기간 축적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예. 위치 자체가 모든 것이 여성 때문이다. 이렇게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징과 복수와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화가 내부에서는 상당히 공고히 터잡고 있어서 예. 이것이 음주라든가 기타 격정적인 분노의 상태가 이르게 되면은 공격 행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당시에 사건 현장에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오열하는 또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지금 누리꾼들의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강남역에도 이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곳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왔던 오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추모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형형색색의 메모지와 그리고 국화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강남역에 추모 메시지와 꽃이 있는 것을 보기 힘든 정도인데 이렇게 좀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인상 깊은 메시지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살아있는 건 그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 여성으로서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니의 꿈은 뭐였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추모 행렬은 지난 17일 새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여성을 위한 겁니다. 어제 오전 한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추모에 동참하자고 올린 글이 계속 퍼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국화꽃 한 송이와 쪽지 한 장. 이제 여성폭력 살해에 사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추모 행렬에 동참한 시민들은 서울의 번화가인 강남에서 묻지마 살인이 벌어진 것에 대해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을 보태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그 유가족과 그 남자친구분의 마음도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다만 여자라는 이유로 죽어야 됐다는 게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같이 시민들의 뜨거운 추모 열기에 맞물려서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이곳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예, 지금까지 추모 분위기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렇게 묻지마 범죄,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잊을만 하면 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곤 했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각계각층에서 이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 또 방금 전해드렸듯이 강남역에 또 시민들의 또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그 과거의 묵지마 범죄라든가 이른바 엽기적인 범죄는 마치 그 나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번 그 사건은 사실은 이제 그 음식점에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음식점에서 또 일상생활 중에 한 공간인 화장실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 이것은 나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이와 같은 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더군다나 그 20대 그 초반에 또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됐으면 나는 일상생활에서 나 역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그 잔혹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가 하나로 요약돼서 바로 나에게 그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예. 지금 많은 시민들이 강남역 주변에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참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두려운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다는 이유 때문일 텐데요. 이번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네, 그래서 그 2008년도에 그 처음으로 그 정신병원에 한 1개월 정도 입원을 한 이후에 예. 2011년, 2013년, 15년 이렇게 각각 6개월씩 그 정신병력 경력이 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번 해 초에도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가출을 하다 보니까 예. 정신과 의사가 혹시 약을 먹지 않게 되면 정신병력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분명히 그 통지를 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사안이 본인의 그 진술은 여성에 대한 혐오이지만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시시변별 능력을 판단을 못해서 이를테면 환청이라든가 또 환각이라든가 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성을 꼭 살해야 된다. 이렇게 그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어떤 이유로 좀 여성에 대한 혐오증을 좀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본인들의 그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예. 이를테면 목회 활동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뭐 종교 생활을 하면서 뭐 여성에 있어서 본인 자체가 왜곡된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여성 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나를 무엇인가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이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최근에 뭐 이를테면 알파 거리라고 해서 여성들의 능력이 상당히 남성보다 뛰어나고 각종 뭐 공무원 시험에서도 사실은 여성이 더 우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른바 좀 소외된 남성들이 일반적인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예.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여성 혐오에 관한 얘기들이 예를 들면 속칭 뭐 된장녀라든가 또 기타 뭐 김치녀라든가 이렇게 여성을 다소 비하해서 표현되는 것도 예. 그같이 깔려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 외국의 그 연구에 의해서 또 실증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외국에도 이제 일정한 혐오 범죄가 많이 생기는데 그 배경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 소수자가 나의 일자리를 뺏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감정적인 편견이 있어서 혐오 예. 범죄가 증가한다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34살 김모 씨. 지금 이 시각 현재 왜 서초경찰서의 살해하셨습니까? 모습입니다. 여성만 노리신 건가요? 처음부터 일부러 여성을 노리신 건가요? 여성 혐오 범죄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왜 화장실인 거죠? 지키고 계셨다는데 특정인을 노린 건 아닙니까? 처음부터 일부러 여성을 노린 건가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왜 마지막으로 여자가 미우셨습니까?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34살 김모 씨, 이제 잠시 뒤 3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초경찰서의 모습인데요.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출발을 하면서 왜 이 같은 범행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교수님, 지금 피의자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저 모습을 볼 때 심리 상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 묵비권 자체를 뭐 철저히 행사하는 것인데 뭐 이 사안에 있어서 예.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있어서 눈동자라든가 얼굴의 표정이 있어서 전혀 예. 뭐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내가 할 바를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죄책감이라든가 예. 이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라든가 또는 그야말로 그 꽃다운 여성이 그야말로 술과 음식을 남자친구와 함께 하다가 이와 같이 봉변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추정됩니다. 예, 지금 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만 눈빛에서 또 표정에서 많은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표정, 또 눈빛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저와 같이 이제 많은 언론들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체면의 손상이라든가 또 그 유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각, 공감력이 보통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네. 그 저 용의자의 경우에는 뭐 그런 것에 있어서 전혀 미동도 없었고 예. 뭐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미세 표정에 뭐 변화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뭐 죄책감이라든가 공감력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 피의자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정신분열증 진단도 확인이 됐습니다. 4차례 총 병원 입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정신병력에 의한 살인일 경우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결국 이제 이게 심신미약자 또는 심실 상실자의 경우에는 예. 형사적 책임 부담 능력이 없어서 형벌을 부과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그 판례에 의하면 물론 이제 그 사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모친을 이제 살해한 그 이유가 모친에게 일정한 괴물과 귀신이 쓰인 것 같아서 예. 내가 그것을 없애겠다. 뭐 이렇게 그 판단한 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그 정신과 전문의의 이른바 감정 진단서에 의해서 예. 시시변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도 이 법관이 전후 사정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적 그리고 주위의 평판, 사회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행위 당시에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었는가 예. 이것은 이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례별로 좀 다릅니다. 어쨌든 만약에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심신미약에 해당이 돼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굴 기다렸다 또는 어떠한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예. 것은 일정한 결과에 대한 본인의 뭐 예측 가능성, 계획성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시시변별 능력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예.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와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이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김 씨,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신학원을 다녔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자주 무시를 당해서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를 떠나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잠시 뒤 3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 뭐 바로 결정이 나겠죠? 네, 뭐 구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범죄에 대한 그 소명이 뭐 충분히 되었고, 더군다나 뭐 증거와 관련돼서도 본인 자체가 흉기 자체를 뭐 소지하고 있었고, 뭐 CCTV에도 명확하게 저 용의자의 그 정체가 드러났고, 예. 또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주거가 좀 불분명하고 도주의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뭐 거의 100%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 피의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4차례 정신병력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입원을 했다가 올해 1월 초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할 때 주치의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이른바 그 정신적인 그야말로 그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형사사법기관과 정신건강기관이 하나의 MOU를 체결해서 무엇인가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것이 결국 이제 인권 보장이냐 아니면 다수의 평안한 사회의 보장이냐 이 부분에서 좀 더 좀 균형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좀 본인이 약을 좀 복용을 하면서 또 관리를 좀 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또 필요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무런 관리가 없이 이제 강남 한복판 거리를 활보를 하면서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일으켰다는 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정신적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그 움직이는 뭐 흉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예. 있죠. 이제 그 하지만 과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또 너무 심하게 정신병원에 가둬두게 되면 예. 거기서 오는 인권 침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의 입장에서도 정신병원에 무조건 입원하는데 무엇인가 조금 주저하고요. 또 그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직장적인 상사의 입장에서도 무엇인가 또 인권적인 어떤 침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것을 사전에 그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와 또 사법기관 그 전문가가 나름대로 조금 더 면밀한 판정을 해서 일정한 정신보건 시설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른바 움직이는 그 흉기에 의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막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번 묻지마 범죄 지난 17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상가 노래방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23살 직장인 여성 A 씨, 피의자 김 씨에 이어서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녀 공용 화장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범죄의 취약 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이 범죄자가 피해자가 되는 많은 범죄의 그 과반수 이상이 사실은 이와 같이 화장실에서 발생한다고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 예.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다만 이제 이것이 2004년 이전에 있었던 구조물에서는 뭐 해당이 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구분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면 보안 장치, 예. 제3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와 같은 도어락이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곡된 범죄자가 일정한 마음을 갖고 이 폐쇄적인 공간에 잠복을 하고 있다든가 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구조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서 보안 장치, 보안 장비에 대한 개선도 함께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에 설치할 때 이제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적용 대상이랄까요? 이게 이제 대형 상가 아니면 공공 시설물로 한정이 돼 있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이제 그 다중 이용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설령 예를 들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처럼 어떤 출입할 때 아무나 다 출입을 할 수 있고 보안 장비가 상당히 허술하다고 한다면 예. 사실 미리 마음을 먹고 숨어 있으면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구조 시설물에 대한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함과 동시에 이 보안 장비, 접근 통제 같은 것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 당시 CCTV에 담긴 영상을 보면 사건 현장 부근에서 1시간이나 기다리면서 이제 피해 여성들을 좀 물색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초기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목적이 혹시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었던 것이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여성이 나타나면 표적을 해서 뭐 성범죄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가 예. 여성이 등장을 하니까 일정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실패해서 결국 살인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본인의 그 진술 등에 의하면 여성 혐오였다. 그리고 미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나 나타나게 되면 바로 살해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흉기를 4차례 휘둘려서 살해를 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성범죄의 목적보다는 이른바 여성 혐오 또는 무엇인가 여성에 대한 응징 이와 같은 범죄 동기에 또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다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말의 그 신빙성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정신분석적 조사도 함께 병행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좀 시급해 보입니다.